오늘 열린 충청북도 국정감사에서 김영환 지사의 현금성 복지공약 후퇴 논란을 두고 공방이 오고 갔습니다. 세계 태권대회가 주말 충주에서 열립니다. 무예 포기 선언 이후 단독 행사로 격상되며 세계화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선거 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박정희 청주시 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가야금 병창가 서일도 씨를 만나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그녀의 음악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4년 만에 열린 충청북도 국정감사에서 김영환 지사의 현금성 복지 공약 후퇴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사과하는 게 맞다라는 야당 의원들과 후퇴가 아니라는 김 지사 사이에서 고성이 오갔는데요. 도민에게 구한 양해는 사과가 아니라던 김 지사. 자신이 언성을 높인 의원에게는 금방 사과했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충청북도 국감의 최대 화두는 예상대로 김영환 지사가 선거 때 내걸었던 현금성 복지 공약의 후퇴였습니다. 다수인 야당 의원들은 첫 질의부터 당선 이후 금액을 축소하고 지방비로만 충당하겠다던 출산 양육수당을 국비 병행으로 바꾼 이유를 따졌습니다. 또 자기 공약 재원을 도가 40%만 내고 나머지 60%를 시군에 전가한 부분도 문제 삼았습니다. 또 지자체에서는 좀 부담이 과중하다 이렇게 난색을 표명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축소된 공약 자체도 이게 이행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는데 시군을 설득하고 있다고 답한 김영환 지사는 출산 양육수당 전체를 지방비로 충당하겠다며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 낸 답변서 내용을 또 부인했습니다. 보기만으로 그것을 하겠다는 그런 공약은 한 적이 없고 여러 번의 신문에 보도도 됐고 또 토론 과정에서도 발언을 했고 금액을 대폭 줄인 어르신 감사 효도비와 농업인 공익수당까지 더해 공약 후퇴가 맞다며 도민 사과를 요구한 의원에겐 사과 대신에 변명을 선택했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솔직하게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도민들께 양해를 구하고 사과를 구하는 게 거꾸로 언성을 높였습니다. 매니페스토에 그 체크한 거 하나 가지고 그것이 그 약속을 어기고 말을 바꿨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국회의원으로서 지금 이 사정을 잘 아시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보다 못한 다른 의원들이 도민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게 맞다. 매니페스토 공약에 명확히 박혀 있다며 가세하자. 매니페스토에 체크한 거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해 버리시면 충북 도민들께서 어떻게 지사님을 신뢰하고 믿겠습니까? 김 지사는 신상 발언까지 신청해가며 언쟁을 벌인 의원에게 예의에 벗어났다고 금방 사과했습니다. 제가 좀 예의에 벗어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에 양해를 구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김호선 의원에 대한 정정심이나 무슨 그런 신뢰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지사와 소속이 같은 여당 의원들은 보조금 부정수급 등 전임 지사 때 벌어진 문제들을 부각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민선 8기 들어 지원 중단을 선언한 세계 무예 마스터십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요구한 야당과 달리 그 근거와 배경을 설명할 기회를 주기도 했습니다. 이 대회가 우리 충북의 위상을 증진시켰다는 분도 있지만 굉장히 추락을 시켰다 이렇게 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더 이상 예산 넣지 않는다 하는 것은 언론 보도는 제가 봤습니다만은 우리 도지사의 분명한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죠. 충청북도가 연내 법안 발의를 추진 중인 가칭 충북지원특별법에 대해선 여야 모두가 강한 지원 의지를 보이며 보완점을 조언했고 시멘트 자원시설세 신설을 두고는 우선 기금으로 해보자는 김 지사와 법 마련이 시급하다는 야당 의원의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충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청주 여중생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의원들은 증거물 확보와 참고인 조사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고 불구속 수사 등으로 가해자 분리 조처가 안 돼 피해자들이 숨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충북경찰청 앞에서는 유족이 경찰 수사가 부실했다며 사건 전반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김교태 충북경찰청장은 당시 수사 과정에 대한 진상 조사를 약속했습니다. 이시종 도지사가 퇴임하면서 이전 지사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무예가 충북에서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김영환 지사에 이어 조기령 충주시장도 무예를 버리고 대신 택견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택견은 세계화를 화두로 조직을 정비하고 구체적인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하얀 도복을 입은 외국인들이 이크에크 소리에 맞춰 품밟기와 활개짓을 합니다. 일종의 자유 대련인 대거리와 맞서기를 하며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기도 합니다. 내일과 모레 충주에서 열리는 세계 택견 대회에 참가하는 외국 선수들입니다. 짧게는 2, 3년, 길게는 10년 가까이 수련했습니다. 대회 참가를 위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서 여건을 만들 정도로 택견에 진심입니다. 2013년부터 계속 1년에 한 번 세계 택견 대회에 들어가 왔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3년 안에 못 왔어요, 한국에. 근데 이번에 세계 택견 대회를 오프라인 하셔서 이제 너무 기뻐하고 너무 긴장이 있고. 그동안 세계 무술 축제나 무예 마스터십의 하나로 열렸던 세계 택견 대회는 올해부터 단독 행사로 격상됐습니다. 과거 모든 사람들이 참가했다면 올해는 예선전을 거쳐 일종의 엘리트 경기로 치러집니다. Actually, the pandemic situation, all over the world, really hard situation. But they invited us to take on competition, so I really thankful. I participated to two things in Degari and Matsogi. Then I supposed to win both. 김영환 지사가 당선 이후 세계 무예 마스터십 중단을 선언했고 조기령 충주시장도 세계 무술 축제 폐지를 밝힘에 따라 택견은 오히려 기회를 맞았습니다. 택견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서 세계 무술이 충주로 와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택견이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세계인과 함께라는 슬로건으로 3년 만에 대회를 여는 택견협회. 앞으로 택견체조 보급과 동호회 학교 지원 등 대중화와 그동안 간헐적으로 이뤄지던 해외 사업에 힘을 쏟을 방침입니다. 10년 가까이 세계 택견 대회를 열고 있지만 부족한 것은 아직도 많습니다. 우리 전통 무예를 더 많이 알리고 택견을 하는 나라가 많아지도록 해외 지도자 파견을 더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계 각 나라의 무예와 무술을 선보이는 것에서 이제 우리 고유의 것을 세계로 알리려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외국인 투자가 수도권에 몰리면서 비수도권과의 양극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이 밝힌 국감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체 외국인 투자 금액의 75.3%가 수도권에 집중되며 5년 사이 17%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충북의 외국인 투자 금액은 전체의 1.3%에서 0.7%로 감소했습니다. 이 의원은 외국인 투자 지원 제도에서 비수도권 국비 보조율을 높이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박정희 청주시 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통령 선거 기간에 같은 캠프에서 일하던 자신의 선거 구민들에게 밥을 산 게 문제였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신미희 기자입니다. 6월 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있던 국민의힘 소속 박정희 청주시 의원은 지난 2월 같은 대선 캠프에서 일하던 동료 5명에게 23만 5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이 가운데 자신의 지역구 사람이 있었는데 이것이 기부 행위로 인정돼 1심에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의원은 대통령 선거를 위해 함께 잘해보자는 취지였을 뿐 나를 지지해달라는 발언 등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식사 전후에 공식 행사나 회의가 없어 법에서 허용하는 의례적인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명백한 기부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박 의원은 6월 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있어
선거와 관련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승주 부장판사는 비교적 소액이고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으로 위반 행위를 가볍게 처벌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2013년 기부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유사 불법 행위를 반복해 양형 기준에 따라 징역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사건 정황과 검찰 구형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하지만 당선 무효형 미만의 형을 내릴 수는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제가 기부행위를 하려고 표를 의식했다면 저 경쟁하는 그 친구가 같이 가서 밥을 먹겠냐고요. 우리 시민들한테 너무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하지만 박 의원이 항소 뜻을 밝히면서 공은 다시 2심 재판부로 넘어갔습니다. MBC 뉴스 신미입니다. 지역의 문화예술 이야기를 담는 오늘 문화있다 시간에는 퓨전 국악그룹 서일도와 아이들로 널리 알려진 국악인 서일도 씨를 만납니다. 가야금 병창인 서일도 씨는 청주를 기반으로 20년 넘게 교육과 공연에 몸담은 전통 국악인인데요.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그녀의 음악 이야기를 조미애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해 국악 크로스오버 경연 프로그램에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해 공연 요청 세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서일도와 아이들. 국악계 일타 강사로 소문난 가야금 병창가 서일도. 그를 따르던 제자들이 경연을 위해 뭉쳤습니다. 저희를 그 안에서 서일도 아이들이라고 부른대요. 그러면서 이 이름 어떻겠냐고. 처음엔 제가 아우 창피해요, 싫어요 막 이랬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아이들이 선생님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기억이 훨씬 남는 것 같아요. 선생님 그냥 그걸로 해요. 이렇게 해서. 서일도의 아이들을 맡고 있는 김은빈, 엄유정, 이소정도 어엿한 스타가 됐습니다. 관객들 분들도 많이 이뻐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이렇게 사인해달라고. 처음에 사인 준비가 안 되어서 이름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쓰고 그랬거든요. 퓨전 국악에 도전하기 전까지 이들 모두는 정통의 길을 전수하던 전공자들. 직접 국악을 가르친 자식마저 재미없다는 얘기에 충격을 받고 국악의 대중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국악을 잘 몰라서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알면 아니 이렇게 좋은 거를 안 좋아할 리가 없지. 중학생 돼서 저한테 엄마는 근데 왜 이렇게 재미없는 걸 했어? 그러는데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간장을 이제 우리가 오징어를 찍어 먹으면 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요네즈를 섞어서 같이 먹잖아요. 근데 그 비율을 몇 대 몇으로 할 건지. 기호가 좀 다 다르잖아요.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물어보는 거죠. 얼만큼 섞이는 게 사람들이 듣기가 편안한가. 근데 또 너무 대중에 입맞추면 우리 색깔이 없어지니까 어느 선까지 이렇게 손을 대야 적당한가. 그게 아직도 고민인 거죠. 그렇다고 전통의 길을 놓은 건 아닙니다. 무엇하러 갈하느냐 3대 독자 네 아니냐 창탄식 병이 들어. 전라도 판소리나 병창과 달리 담백하고 경쾌한 게 특징인 충청제의 명맥을 잇는 일도 그녀의 과업입니다. 7년 전 청주 출신 가야금 병창 명인 박팔괴 선생의 묻혀진 업적과 명성을 되찾는 보존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충청도 째가 지금 갈 길을 잃고 이제 아무도 몰라요. 충청도 째가 있는지 지금 전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우리 충청도도 국악이 이렇게 활성화돼 있었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좀 알리고 싶고 근간을 찾고 뿌리를 좀 다듬는데 좀 시간을 많이 할애했고요.
제자들 뜻도 다르지 않습니다. 전통은 언제나 끝까지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계속 또 따로 공부를 하고 있고 국악이 그저 고급 취미로 인식되는 현실이 안타까워 국악의 생존과 번성을 늘 고민했다는 가야금 병창가 서일도 씨. 그 고민이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거침없는 행보를 만들어냈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의림지를 무대로 한 농경문화예술제가 처음으로 열립니다. 제천시는 오늘부터 4일 동안 의림지와 청전뜰 일대에서 논바닥 미로와 음악회, 먹거리 장터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농경문화예술제를 개최합니다. 제천시는 저수지로서 의림지의 농경사적 가치와 문화적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축제를 마련했습니다. 보은 대추 온라인 축제도 오늘부터 열흘 동안 진행됩니다. 축제 기간에는 대추 수확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이 실시간으로 온라인 중계되고 인기 트롯 가수들의 온라인 공연도 이어집니다. 보은군은 올해 코로나19 재확산과 이상 고온에 따른 생산량 감소 여파로 축제를 온라인으로 전환했습니다.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의 신임 대표이사로 변광섭 청주대 교양학부 겸임교수가 선임됐습니다. 재단 이사장인 이범석 청주시장은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친 고득점자 2명 가운데 변광섭 교수를 신임 대표이사로 결정했습니다.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식 임명되면 다음 달 1일부터 2년 임기를 시작합니다. 변 교수는 중앙일간지 기자와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부장을 거쳐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이 선정 지역혁신가 등 문화 크리에이터로 활동해 왔습니다. 충북 농업인들에게 이번 달까지 농업인 공익수당이 처음으로 지급됩니다. 충청북도는 오는 17일 영동군을 시작으로 이번 달 말까지 올해 상반기 농민 공익수당을 신청한 농업인 6만여 명에게 50만 원씩 시군별로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충북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 대상은 내년부터 어업인까지 확대되고 지급액도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충북 11개 시군 가운데 8곳은 장애인 콜택시 법정 대수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해인 국회의원이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20년 기준으로 보은과 괴산, 단양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서 장애인 콜택시가 법정 대수보다 모자랐습니다. 시군별로는 청주시가 22대 부족해 가장 차이가 컸고 제천 16대, 충주, 진천, 음성 4대, 증평 3대, 옥천, 영동 2대 등의 순이었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